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선택을 하신다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요,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서 한국 수학할 때 교재 추천을 많이 물어보세요. 무슨 문제집 풀면 될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문제집 풀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제집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문제집 추천의 원리는요, 심화 문제집을 어디까지 풀 것인가 라고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럼 이제 초등 문제집과 중등 문제집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초등 문제집은요, 집에서 많이 푸시잖아요. 개념 교재는요, 그 디딤돌 문제집을 많이 풀어요. 그래서 디딤돌 기본도 있고요. 무난한 학생들이 도전 가능할 것 같고요. 할 수 있으면 디딤돌 기본 응용 정도는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. 기본 문제집은 너무 편한 걸 풀어버리면 심화 문제집을 못 풀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을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집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는요, 디딤돌 기응 같은 경우에는요, 초등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집에서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, 심화 교재입니다. 심화 교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는 마지노선을 정해드린다면 디딤돌 최상위 S는 푸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디딤돌 최상위 X는요, 심화 중에서 그래도 쉬운 문제집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다음 과정에 디딤돌 최상위 S를 풀 수 있고, 더 올라가서 중학교 수학의 심화 문제집을 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센터 정규반에서는요, 초등학교 4학년 과정과 5학년 과정은 심화 수학에서 최상위 S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가 있고요. 단원 마무리 격인 매스 메스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매스 메스터 정도는 해야 다음 과정의 심화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노선은 최상위 S고요. 할 수 있다면 최상위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것은 최상위 S에 있는 문제집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하이 레벨 파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최상위 정도 풀면 중학교 수학을 접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최상위 S와 최상위 문제집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심화 문제집 두 세트이고요. 저는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초등 문제집에서는요, 심화를 아주 어려운 걸 선택해서 도드라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?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교재의 포인트는요, 중등으로 가는 기본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는 최상위 S 말고 최상위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된다기보단 그 다음 과정에 바로 중학교 수학 나오잖아요. 그래서 최상위 정도의 무게를 때려 맞아야 중학교 수학 심화 문제집을 풀었을 때 덜 놀라기 때문에 6학년 과정은 최상위 문제집을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나오는 것은 연산 문제집인데요. 저는 기본 심화 과정에서 연산이 부족한 친구들은요, 연산만 채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이 연산을 안 채우면 결국 말씀드렸듯이 심화 수학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는 연산은요,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도 모든 문제를 100% 맞을 수는 없어요. 심지어 수학 선생님들도 틀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 분포 안에서 우리 학생이 틀린다 라고 생각하면 전 굳이 연산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우리 학생이 실력에 비해 연산을 너무 많이 틀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연산 문제집 한 권은 추천을 드리고요. 기본적으로는 센 연산이나 빅터 연산이나 연산은 편하게 선택을 하셔도 괜찮지 않나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집은 사고력 문제집입니다. 사고력 문제집의 교재는요, 대표적으로 CMS 라는 수학학원의 교재들을 많이 풀어요. 그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사고력 배우면서 대부분 사고력을 하거든요. 그리고 시중 문제집으로는 가장 유명한 건 3프로 올림피아드 1, 2, 3, 4과정이 있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과정을 배우면서 푸는 게 대부분이고요. 등차 수열 등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되게 쉬운 언어로 바꿔서 그 문제집에 넣어놨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뒤로 갈수록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,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프로 1과정은
필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렇지만 3프로 올림피아드 2과정부터는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. 특히 4과정 가면 이제 중학교를 푸는 친구들도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꼭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 사고력이 필수는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추가적으로 한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외에는요, 한국의 학군지에서 이제 교과심화를 하는 사람들은요, 점프왕 수학 같은 걸 하기도 해요. 이게 중학교로 따지면 A급 수학 같은 포지션이거든요. 이게 그래서 최상위 수학보다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을 시키는 문제집인데, 저는 해외에 있다면 일단은 최상위까지 일단 다 하고, 그게 된다면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도전해보고,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이 문제집을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중학교 수학 문제집입니다. 중학교 수학 문제집은요, 저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첫 번째로는요, 기본 교재입니다. 처음 배우는 개념을 공부할 때 쓰는 문제집이고요. 가장 많이 쓰는 문제집은요, 개념 원리랑 개념 플러스 유형, 라이트나 파워입니다. 이 문제집들의 특징은요, 개념 원리도 그렇지만 개념이 굉장히 자세히 써 있습니다. 해외에서는 학원을 다니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교재에서는 설명이 많은 문제집을 추천드려요. 그리고 심화 문제집을 가기 위한 준비 운동 단계이므로 그 안에서는 내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문제집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요, 유형 문제집입니다. 대표적인 문제집은요, 센입니다.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기본적으로 전통 강호 센은요, A 스텝, B 스텝, C 스텝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연습을 하기가 좋고요. 그 중에서 C 스텝은요,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센의 C 스텝이 어려운 친구들은요, B 스텝만 모아놓은 센 B를 풀거나 라이트 센을 풀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난이도별로 문제집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센처럼 유형으로 유명한 문제집은 RPM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센 아니면 주로 RPM을 풀게 되고요.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집만 추천해 드린 이유는 센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고요. 결국 유형서는 한 권만 풀면 되기 때문에 센이나 RPM 둘 중에 하나 취향에 맞는 문제집 한 권 푸시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, 대개는요, 기본, 유형, 심화, 혹은 기본, 유형, 준심화, 혹은 기본, 준심화, 심화, 이렇게 문제집을 3권 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그 한 권으로서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문제집 양이 많아요. 그럴 때는 제일 내용이 많은 센 B 같은 경우에는 홀수번이면 홀수번, 짝수번이면 짝수번, 이렇게 50%만 풀리셔도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유형 연습을 꽤 할 수 있다. 그러니 꼭 100%를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요, 준심화 문제집입니다. 교재로는요, 최고 수준 수학, 최고 득점 수학, 일품 수학, 고쟁이 문제집, 요 정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풀거든요.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일품 수학을 하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어떤 문제집을 푸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학군직, 특히 대치동에서는요, 이 문제집을요, 준심화 문제집이라고 해서 앞에 꼭 준을 붙이고요. 실은 학군지가 아닌 곳들에서는 이것을 그냥 심화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저희 정규반에서는 이 1품까지 꼭 푸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, 이 문제집의 가장 큰 포인트들은요, 센보다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센 풀다가 이거 풀면 어렵기는 하고요. 저는 이 정도 준심화 문제집은 풀어야 다음 단계의 준심화 문제집을 풀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준심화 문제집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, 문제집을 열어보니 문제가 이 정도는 어렵구나 라는 정도는 꼭 체감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심화 문제집은 저는 조금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, 준심화 문제집까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준심화 문제집 1품까지만 깔끔하게 이해를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다면 학교 시험이 무조건 점수가 A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, 심화 문제집입니다. 이 심화 문제집은요, 말 그대로 교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집인데요. 학군지에서는요, 이 심화 문제집을 A급 수학과 블랙라벨, 최상위 수학 요 세 개를 심화 문제집이라고 쳐주고 있습니다. 학군지가 아닌 곳들 중에서는 이 문제집 말고 준심화 문제집을 심화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집을 안 푸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그 중에서 A급 수학과 블랙라벨을 더 많이 푸는데요. A급 수학은요, 경시대회 느낌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심화 문제집이고요. 선행을 처음 하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집이 로망으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블랙라벨은요, 이게 내신과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하면서 푸는 경우들이 많고요. 내신 100점을 받기 위해서 푸는 문제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요,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은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3학년 과정 있잖아요. A급 수학 3학년 1학기, 블랙라벨 3학년 1학기는요, 이게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용만 배우고 이 문제집을 풀면 놀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은 공부를 잘한다면 한번 꼭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, 3학년 과정은 도전을 안 하시거나 혹은 고등수학을 배우고 도전을 하시는 게 덜 놀랄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심화 문제집이 꼭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준심화 문제집까지 깨끗하게 다 풀었으면 나중에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의 가장 어려운 스텝, 그러니까 A급의 A 스텝만 풀어도 이게 심화 문제집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할 수 있거든요. 일단 준심화 문제집까지 완성도 있게 수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. 그 뒤에 심화 문제집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가 해외에서 한국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집을 고르면 될까요?에 대한 저의 의견이었고요.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선택을 하신다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캐슬 고대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